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함으로써 성정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평등 정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고 공익광고나 공무원 교육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요.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입법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군형법 제92조 6은 학문선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인데요. 이에 대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국가가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군대 내를 제외하고 동성애를 했다고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지 않고 법적 처벌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전국 간부 일반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이 끝났고 통반장 성인지 교육도 실행이 되었어요. 성주류와 청책 워크숍, 성주류와 도민 모니터링단 워크숍, 세계 여성의 날 워크숍 등 성평등 정치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도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대다수 시청자분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볼게요. K사에서 출간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성적 소수자 문제 단원에서 성적 소수자는 사회 제도에 의해 차별을 받는다면서 우리는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논쟁할 때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지에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견해를 지닌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에요. 기억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야. 디귿은 성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것이야 입니다. 이런 내용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동성애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게 되죠. 몇몇 중학교 교과서는 차이를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생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잘 해놨는데요. 주걱턱이 팔자가 세다고요? 니들도 늙는다고 등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점점 발전하고 있구나 싶은데요. 다만 중간에 동성애를 슬쩍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죠.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선택의 분야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주걱턱이거나 늙는다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만 성지향성은 엄밀하게 말해 선택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놓고 교육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고 여기고 학생들에게도 그와 같이 교육이 되고 있는 거죠. 교과서를 출간한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 만들라고 해서 넣은 것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를 통과했다고 말을 합니다. 청소년 대상 EBS 교육방송에는 성소수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교복을 입고 방송에 나와 우리는 LGBT예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학부형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EBS는 국가의 정책대로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성평등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 방송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이성애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 학부모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은 성평등 문화가 청소년의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관은 행동을 바꾸게 해요. 사진처럼 이렇게 당찬 여학생이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 말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게 되는 것도 결국 교육과 문화의 영향인 거죠. 그렇다면 대학은 어떨까요? 전국 대학에 인권 관련 학과 개설을 유도하고 인권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막시즘 사상 및 성소수자 동아리가 개설되고 서울대는 레즈비언 총학생회장이 당선되기도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국가인권위법에서 동성애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하면서 10대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익단체들은 에이즈는 동성 간 성관계보다 일반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 더 많이 전염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질병관리본부와 미국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통계는 그들의 주장과 다르죠. 청소년 동성애의 증가는 동성애를 하면서 에이즈에 감염된 청년들이 여성과도 성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에이즈가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위험에 처해지게 돼요. 이 여성들이 또 다른 젊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건전한 남성도 감염시키기 때문에 에이즈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2017년 퀴어 축제에서 최영애 위원장은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듯이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없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입니다 라고 말하고 2017년과 2018년 퀴어 축제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동성애라는 생활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 곧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잘못된 생활 방식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리고 여기서 나오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치료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가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더라도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잖아요.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무런 가르침이나 정보나 교훈을 주지 않고 그저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무책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